기술 파트 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분과 함께 시장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MTNW 박재호 어드바이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시장이 막판 들어서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상승폭 다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시장 괜찮은 건지 좀 진단 내려주시겠어요? 자, 일단 그 전에 내일은 일단 선물옵션 이제 만기를 좀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일 시장을 예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상당히 지지부진한 어떤 약세, 횡보. 그러다가 이제 오후 2시경에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 수급만 놓고 보게 된다면 개인들은 약 한 7천억 원에 육박하는 매도세를 좀 보여줬고 외국인들은 860억 원, 기관은 8천억 정도의 일단 각각의 어떤 수급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어제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를 기준 놓고 봤을 때 이 가격대에서 공방을 벌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장 기준 놓고 봤을 때 이 3,000포인트 가격대를 어떤 식으로 사수할 것인지 그 가격대에서 상당으로 어떤 상승세를 보여줄지 또는 하방으로 이끌어낼지 그것이 이제 초미의 이제 관심사가 될 터인데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가 주요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일장 기준 놓고 봤을 때 일단 3,000포인트 이상 가격의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오늘처럼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지수를 견인하는 섹터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를 방점을 두고 보게 된다면 일단은 반도체 섹터일 확률이 좀 매우 높고 그것들 중에서도 사실 메모리와 비메모리 두 부류로 나눠보게 된다면 비메모리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하이닉스 또는 그 외 시스템 반도체 종목군들이 각각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을 이어왔었는데 사실상 D램의 즉 어떤 메모리 섹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파운드리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설비 확장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TSMC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서 나름의 어떤 반도체 생산에 대한 어떤 건수를 100% 이제 수주를 하였고 물론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수율이라든지 어떤 공급량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엔비디아는 TSMC로 갔고 지금 현재 퀄컴에서 이제 스냅드래곤 신형 AP 칩셋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기업을 물색하는 과정 중에 앞서는 TSMC를 선택하였지만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함께 100% 생산을 전략 맡기기로 하였고 물론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삼성 역시 마찬가지로 차기 신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S22의 지금 현재 기존의 어떤 엑시노스 칩셋보다는 스냅드래곤 칩셋의 사용 비중을 좀 더 키우는 쪽으로 해서 물밑 계약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과정 중에 있어서 사실상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고 파운드리 산업 또는 그 사업 자체의 확장이라든지 성장 여기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그와 관련된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또 관련성을 좀 묶어보게 된다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어서 SK하이닉스도 나름의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기존의 D램 쪽에 상당히 의존을 해왔던 산업 양상을 기존의 D램보다는 앞으로는 파운드리 또는 시스템 반도체 즉 우리가 소위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영역으로 조금 더 넓혀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이고 삼성 같은 경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평택이라든지 용인 또 미국, 중국 각 국가들 또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대규모 단지를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거나 또는 새롭게 확장해 나아갈 예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좀 더 사업 확장을 좀 더 나아가고 D램 쪽에 의존도를 기존보다 낮춰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돼가지고 또 많은 종목군도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꼽아본다면 이제 칩셋 미디어 아무래도 인텔의 자회사인 최근에 인텔에서 인수한 회사를 머지않아서 이제 IPO 즉 상장을 시킬 것이라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소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원래 용어로는 이제 로직 칩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는 거. 이 과정 중에 있어서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또 이제 팹리스라고 하죠. 이제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회사들인데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했을 때 뭐 100%, 200%, 많게는 뭐 700%, 800%그 이상의 영업이익을 계속적으로 갱신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면은 비메모리 중에서도 팹리스 내에서도 디스플레이인가 또는 자율주행인가 이런 각가지 것들을 조금씩 세분화시켜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물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반도체 하면 무조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싸다 생각되면 느낌상 매수하시고 홀딩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제는 그것을 조금 더 쪼개가지고 보다 좀 세분화된 어떤 투자가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수록 시장이 그래서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을 골라서 잘 사도 수익이 그렇게 나도 잘 팔지 못해서 결국은 또 손해로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원님, 익절을 하기 위한 기술을 매번 알려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기술을 한번 배워볼까요? 아무래도 최근 시장이 전반적으로 박스권 내도 횡보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는 다소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지지 매수라든지 또는 어떤 눌림이라든지 조정보다는 사실상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돌파 시세에 상당히 이제 거래가 크게 터지는 양상을 좀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뭐 GHX 소재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시세만 놓고 보게 된다면 상한가를 도달을 하였지만은 사실상 추가적인 어떤 상승세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서 돌파를 해내지 못하고 이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하락에 대해서는 뭐 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락폭만 놓고 보게 된다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에 육박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7,000명대에 진입을 하였고, 또 오미크론 확진자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병상 부족 뭐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장중에 시장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은 뭐 그런 것들을 다 제껴두더라도 우리가 분봉상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간단하게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차트를 놓고 보았을 때 전일의 고가 또는 당일의 시가 이 정도를 일단은 간단히 좀 설정하시게 된다면 이와 같은 선을 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보라색선은 전일 고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 선은 당일 시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를 설정해 놓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를 보게 된다면 전일 고점을 기준 놓고 봤을 때 돌파를 해내기가 매우 어려웠던 시점입니다. 하지만 돌파, 즉 전일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바로 즉각적인 거래량이 대략 한 26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놓고 보게 된다면 전일 고점을 돌파하고 난 뒤에 이 해당 가격대, 즉 저항으로서 작용했던 가격대가 이제 지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관점, 즉 저항으로 인식되는 가격을 돌파하고 저항으로 인식되었던 가격이 지지가 되는 이 가격대, 보통 이 시점을 앞서 시점을 돌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시점을 뭐 조정 또는 눌림 뭐 이런 각가지 용어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일봉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일봉에도 이와 유사한 어떤 모습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는 또 한 가지 뭐 옴니 시스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자, 앞서 추세를 되돌리는 강한 거래량과 그리고 시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한가 시세를 보여주셨고 대략적으로 1,200억 원에 육박하는 거래 대금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에 고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고점이 종가가 되지만 이 가격대를 이탈치 않는 모습, 그리고 하방으로 이탈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재차 돌파해주는 그 시점, 이런 시점들을 여러분들께서 분봉과 일봉상에 좀 적용을 하셔가지고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아쉬운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겠죠. 눌림이나 조정이나 또는 어떤 특정 이동평균선을 지지해 줄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은 오히려 해당 가격대를 이탈하거나 붕괴시키면서 바로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추가 하락까지 보여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되도록이면은 강한 종목, 그리고 시장보다 더욱더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있는 종목, 또 그러한 종목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시게 된다라면 그래도 나름 수익을 좀 취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눌림이라든지 조정 구간 내에서 선취매다, 매집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어떤 결과 또 수익 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기술 한 가지 또 배워가고요. 위원님 시간 조금 남아있는데요. 위지트 이 종목 AS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목표가가 도달되기는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또 비트코인 가격 급락하면서 쫙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신규 매수 그 가능성도 열린 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충분히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1,800원대 이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이제 방향성이 설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여러분께 돌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날을 기준 놓고 봤을 때 10월 21일자 고점을 기준 놓고 봤을 때 해당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돌파해내지 못한 이후 돌파와 눌림,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식의 방향성을 보일지 사실 상승을 하게 된다면 매우 큰 상승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앞서 조정이나 하락과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지금 자리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MTNW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위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 강조해드렸지만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날인 만큼 내일은 꼭 MTN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빨간맛 2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